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정치력이 없을까,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을까 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제 보여준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마지막 어떤 상의를 이준석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뭐 지금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페이스북 댓글에 김기현 대표의 실망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뭐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그것도 여당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퇴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사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만 올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제 여당의 당대표였던가라는 저는 참 그런 자괴감마저 상당히 듭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12월 14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 정치권이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지도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간 초선들이 잇따라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4년 동안 해보니 국회에 희망이 없다,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1대 국회가 정말 정쟁과 방탄으로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 영입된 국회의원들마저도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회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많이 줄 서 있습니다. 얼마만큼 나아질지 참 걱정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선 여당의 상황을 한번 좀 지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5시 3분쯤인가요?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서 일단 본인이 당대표직을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일단 당대표 권한 대행을 일단 맡아서 오늘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비대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치권에 아주 비대위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동안 뭐 10여 차례 정도 이 비대위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지도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들의 상황이 정말 이 비상적인 상황이다, 이걸 뭐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톱 비대위를 일단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일단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뜨고 거기에다 또 선거대책위원회가 또 떠야 됩니다. 여기에 또 공천을 관장할 공천관리위원회가 떠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조직들이 막 구성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맡을 것인지, 이것 자체가 큰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정치력이 없을까,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을까 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표까지 할 정도면 그래도 정무적인 감각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어제 보여준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당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그것도 여당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퇴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왜 사퇴를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사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후 5시 좀 넘어서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만 올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쉽게 사퇴할 수 있나? 페북 사퇴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여당의 당대표였던가라는 저는 참 그런 자괴감마저 상당히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까? 국민들이 그렇게 여당에 대한 그나마 그래도 기대가 있었고, 오직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당의 초선들이 김기현 대표 흔들질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걸 간단하게 페이스북 글 하나로 그냥 옮겨버렸어요. 여기서
더 정말 저는 패착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 사퇴 나기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11시부터 한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일단 27일 날 탈당을 예고해 놓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조짐이 며칠 전부터 이준석이 갑자기 김기현 대표, 김도읍 의원 이런 사람들 좀 호평을 하고 나섰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체제야 한 2주 못 간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면서 공격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갑자기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고 나섰을까?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냐?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고 그랬답니다. 당내 중진들이 한 2명이 김기현 대표에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봐라 라는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만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아이고 신났다. 이제 나의 지금 계획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어제 만남 이후에 유튜브에 나가서 갑자기 만난 사실들 그냥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오간 내용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마치 자기가 김기현 대표를 상담한 사람처럼 이거 탈당 이거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다 내려놓지 마라 뭐 등등 그렇게 떠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 여당의 당대표도 자기한테 와서 컨설팅을 받았다 이런 이미지를 준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특히 당 지지층에서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왜 김기현 대표를 만났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본인이 장제원 의원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 이후에 뭔가 좀 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면서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준석을 만나서 신당창당하지 마라. 내가 설득해서 안 만들기로 했다. 이런 성과. 그 다음에 누구 만나? 이상민 의원을 만났어요. 탈당했던 민주당을.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 만나서 우리 당에 들어오기로 했다. 뭐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본인이 좀 버티는 그 버틴다는 게 뭐냐면 당대표직은 사퇴하더라도 울산 출마는 강행하겠다. 뭐 이런 걸로 시나리오를 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칩거하는 동안 그런 어떤 일을 벌여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마지막 어떤 상의를 이준석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뭐 지금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페이스북 댓글에 김기현 대표의 실망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뭐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잘못 봤다 뭐 이런 등등 해서 결국은요 이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준석과 함께 신당을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나 신당 안 한다. 나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뭐 아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주대로 해서 아예 그냥 명패도 바꿔버리고 아예 당사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저는요 이게 지금 정말 김기현 대표가 이 정치력이 없다는 게 왜 이 중요한 시점에 딴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을 만나서 상의함으로 인해서 결국 당의 공적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한 분노감을 표출했던 거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처음에 설정했던 대표직 사퇴 울산 출마 이 카드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울산 공천요?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누가 울산 공천 해주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울산 공천 하겠다? 이게 무슨 꼼수죠? 본인이 뭔가 내려놓으면 결국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시기도 놓쳤고 본인이 몇 차례 걸쳐서 결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질질 끌면서 늦추더니만 마지막을 또 이준석과 함께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준석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김기현 대표까지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함께 공유했다. 우리 둘 다 윤석열 나쁘다. 같이 함께 욕했다. 이거를 뭐 그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방송에 나가서 김기현 대표를 놀리고 있는데 저는 이 노련한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타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정치적으로요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안 옮기는 게 사실은 예입니다.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 이야기를 올린다는 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남은 양쪽의 대리인이 발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걸 본인이 다 까버렸다. 유튜브에서 까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바로 사퇴 성명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엄청난 지지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뭐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꼼수는 도저히 안 통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보면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이 바닥난 정치력, 이거를 결국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여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비대위 위원장으로 여러 명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한동훈 장관은 장점은 그렇습니다. 뭐 여당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뀐다, 그리고 이제 국민적 인기가 있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함으로 인해서 당의 어떤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자칫 선발 투수를 구원 투수로 쓰는 바람에 그 다음 경기를 망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총선이라는 중요한 경기에 선발 투수로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구원 투수를 쓰다 보면 잘못되면 다음 경기도 망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물론 이분이 정치 경험이 많고 또 두루두루 어떤 정책 판단력이 뛰어난 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수층들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 아마 당내에 공천에 대해서 이 탈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TK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 여론이 많을 겁니다. 그 단점이고요. 자, 인요한 위원장, 이번에 상당히 신선한 감을 보여줬고 국민적 지지명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비대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자칫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뭐 나라님이라든지 뭐 등등 뭐 우유를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버리면 이게 또 비대위가 흔들흔들 해버려요. 자,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고, 원희룡 장관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치 경험도 있고 또 장관을 했고 대중적 지명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원희룡 장관 정도는 비대위원장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당에서는 좀 신선한 인물을 찾는데 지금은 신선한 인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12월 달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요. 국회 일정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천관리위원회에 내려가면 내년부터는 선대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오히려 거기에다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통령이 내일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꽤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금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결국 이 문제를 푸는 수습의 근본 해결책은 대통령이 내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